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단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탈융합 하면 조금 생소하시죠? 우리가 근데 이제 인지적 탈융합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또 되게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탈융합을 잘 이해하려면 인지적 융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아야겠죠. 인지적 융합의 반대말이 인지적 탈융합입니다. 인지적 융합은 우리가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 말을 어떻게 좀 편하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 제일 가까운 말은 우리 이제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게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감정과 여러 가지 신체 반응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겪는 우울하다, 불안하다는 건 되게 이제 생각과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떨쳐지지 않을 때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어떤 경험들 충분히 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조금 더 우리가 되게 그 고착화되고 좀 오래될 때 우리가 이제 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붙이잖아요. 저희 모교 교수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책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하다가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그죠? 그래서 강박증이란 게 이제 강하게 이 박자가 뭐 핍박하다. 막 이렇게 강하게 나를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강박관념 이런 말 쓰잖아요.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적 융합 상태가 되면 뭔가 마음이 이제 편치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정도차가 있겠죠. 좀 가벼운 찜찜함에서부터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정말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줄줄 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이를 수 있을 때 있는 것이 이제 인지적 융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지적 탈융합은 그런 융합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뭐 해탈, 우리 이제 벗어날 이제 탈 이를 말 쓰잖아요.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개념이 심리 치료에서 이제 좀 주목하게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최근 한 10년, 20년 안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뭐 심리 치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예전에 우리가 뭐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인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네 생각을 바꿔야 돼. 네 생각을 좀 바꿔봐. 이런 얘기는 뭐 저희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저희가 어릴 때 그런 말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보면 어른들이 그냥 뭐 동료나 후배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이런 말들을 조언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네 생각을 바꿔. 생각을 바꾸는 치료가 한 1960년대, 70년대부터 발전한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쳤더니 우울증, 불안장애가 좋아지더라.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좀 각광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생각과 자꾸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고 해보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기존의 생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생각에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 들면서는 뭐 꼭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바꾸어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생각은 생각을 생각으로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초점이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그 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용 전념 치료라는 데서 이제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그냥 바라본다. 이런 것들과 가장 또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과 거리두기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도 왜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연인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좀 힘들고 너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 뭐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잠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어때? 이제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시 거리를 둔다. 내 생각과 거리를 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체계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용 전념 치료. 영어로는 이제 앞에 글자를 따서 주로 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act에서는 이 인지적 탈융합을 되게 치료에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소개하면서 여러 비유들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게 이렇게 또 말처럼 그렇게 뭐 금방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액트에서 주로 소개하는 그 인지적 탈융합의 비유들을 조금 그림으로 소개시켜 드리자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각을 마치 하늘에 구름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좀 평안한 느낌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제 하늘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비유해 보면요, 거기서 온갖 것들이 일어나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신체 감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얀 구름일 수도 있고요, 먹구름일 수도 있고 뭉게구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늘, 마음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하늘과 구름은 엄연히 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구름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액트에서 많이 드는 비유는 이 어떤 시냇물에 흘러가는 나뭇잎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나뭇잎에 마치 뭐 이렇게 붓으로 또는 이렇게 그래서 나뭇잎에 내가 좀 흘려보내고 싶은 생각을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생각이 적혀 있는 나뭇잎이 이렇게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서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그런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나뭇잎 비유도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비유로는 헬륨 풍선. 우리 그냥 본 풍선은 잘 안 날아가잖아요. 헬륨 풍선이나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줄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풍선처럼, 근데 그 손을 놓으면 풍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에 만약에 이렇게 한번 내가 또 흘려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풍선 안에 이렇게 잠깐 넣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풍선이 이렇게 손으로 탁 놨을 때 그게 하늘 위로 쭉 올라가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걸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날려보내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흘려보내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일종의 이제 심상이죠. 심상, 상상적인 방법인데 해보시면 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하고 조금 결은 다르지만 제가 최면 치료라는 걸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최면을 어떻게 유도할까? 우리가 이제 최면이라는 약간 의식보다는 조금 더 그죠?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면 유도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의자가 있으면요, 손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팔걸이에 손을 하나 두고 잠깐 눈을 감고 오른손에 그 굉장히 커다란 이렇게 위로 떠오르려는 힘이 강한 풍선이 요 손목에 이렇게 줄을 매달려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가만히 힘을 빼고 있으면 이 풍선의 힘 때문에 손목이 계속 위로 둥실둥실 떠오르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눈을 감고 한번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최면 감수성이 꽤 좋으신 분들은요, 실제로 한 5분 정도 하면요, 손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을 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약간 이완 효과도 있고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자신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물론 이제 그거보다 앞에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한번 하고 하면 더 좋지만 우리가 이제 풍선법이라 그래가지고 최면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인지적 탈융합과는 조금 접근이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최면 배울 때 그걸 보면서 아, 생각의 힘이 참 강하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의도적으로 굳이 막 손을 이렇게 들려는 것과 좀 다르게 가만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이 좀 가벼워지면서 풍선이 매달려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손하고는 손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이제 한번 이렇게 연습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비유는 이렇게 기차 플랫폼에서 어떤 생각을 담은 기차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역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드렸죠. 구름 비유, 나뭇잎 비유, 또 풍선, 기차. 뭐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왜냐하면 구름도 우리가 특히 여름에 바람이 좀 꽤 불 때는 바람에 의해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밀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과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물게 되면 생각이 좀 끈적끈적해지는 것 같아요. 점성도가 높아지면 잘 흐르지 못하잖아요. 이 시냇물도 실은 이제 우리 물이라는 게 굉장히 그죠? 점성도가 낮으니까 잘 흘러가죠. 그래도 우리 오렌지 주스만 한번 바닥에 흘려봐도 금방 안 닦으면 나중에 끈적끈적해서 그죠? 닦으려면 굉장히 힘을 줘서 이렇게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흘려보낼 수 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근데 바라보려면 이제 그 생각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액트의 비유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그냥 내가 생각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의도, 제가 늘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도를 가지면 그 생각과 나는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남들하고 대화할 때 이건 잘하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이면 그건 네 생각일 뿐이잖아. 이런 말 쉽게 잘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라는 건 우리가 쉽게 되는데 그거 여기서 한 단어만 바꾸면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이거는 우리가 실은 이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남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건 그냥 내 뇌피셜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잘 얘기하지만 우리가 혼자 하는 스스로의 내적 대화에서는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라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내 생각일 뿐이다. 이런 말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개념을 좀 담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인지적 탈융합과 관계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제 사실과 의견의 구분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사사학에서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사실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과학적인 것들이 좀 사실이 많죠. 그것도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일기압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빛이 소리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요, 의견이에요, 의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난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말하는 그 사람은 사실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실은 이제 의견이죠. 그래서 사실과 의견, 또는 사실과 해석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의견이란 단어를 써도 되고, 사실과 해석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래서 실은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인지적 탈융합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또 제가 생각과 관련해서 이제 내담자분들의 말씀 중에 하나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정말 이 생각은 과연 내가 하는 것인가? 왜냐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더니 참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뭐 그러면서 그죠? 이 생각의 주체를 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내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과 내가 달라붙기가 쉬워지는 거죠. 생각과 동일시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이때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관찰적 자아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자, 내가 1분 뒤에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과연 내가 1분 뒤에 무슨 생각을 할지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지금 막 어떤 계속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나 이제 이 생각 그만해야지 하고 내가 멈추려고 하면 그 생각이 멈춰지나요? 잘 안 멈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예상이 잘 안 되고 조절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예상도 잘 안 되고 조절도 잘 안 된다면 이건 과연 내가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저는 예상도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뭘까 생각하니까 날씨가 아닐까 싶었어요. 물론 날씨는 뭐 어느 정도 요즘 기상학이 발달하면서 예상이 조금 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일기예보도 좀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절은 정말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날씨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도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조용하거나 소리가 이게 좀 그럴 때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날 때 조금 난감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가 언제 나는지 잘 예상이나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렇다면 생각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생각은 선행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날씨를 아까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날씨도 기상 조건에 따라서 왜 지역마다 기후가 다른 이유가 각 지역의 왜 이렇게 어떤 지질학적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저기 동쪽에서는 팬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동고서저 뭐 이런 지형 때문에 어디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뭐 어디는 건조하고 이런 게 차이가 나듯이 그런 선행 조건에 따라 날씨가 달라지듯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조건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일어난다는 표현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 중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사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골똘히 이성의 힘을 사용하는 그런 사유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 할 때 그 생각은 좀 이렇게 예상하고 조절해서 일어나는 사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게 막 훅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죠. 언제 또 많이 경험하냐면 밤에 자려고 할 때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일어난다. 그죠? 그리고 막 이런 표현도 쓰죠. 일상에서 문득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보면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형태로 일어나는 게 이 침투적 사고라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침투적 사고, 어떤 어감이세요? 생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고 들어온다. 그죠? 생각이 막, 그죠?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밀고 들어옵니다. 막 정말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이 침투적 사고는 주로 이제 물론 강박증에서도 많이 경험하지만 거의 대부분 경험합니다. 물론 뭐 마음이 좀 잠잠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침투적 사고라는 걸 모른 채로 경험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침투적 사고의 내용이 대부분 다 상당히 불편한 생각들이에요.
주로 침투적 사고를 잘 이렇게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묶이는 것 같아요. 성적인 내용과 관계된 거 아니면 공격성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 공격성이 타인을 향할 수도 있고 나를 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별로 나쁜 마음도 없는데 왜 저 사람한테 공격적인 생각이 들지? 이러는데 그런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훅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더니 좀 나 자신이 되게 끔찍한 사람인 것 같고 막 자기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을 공격하려는 의도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개념이란 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의 다 경험해요. 다만 남한테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말을 못할 뿐이거든요. 이 침투적 사고를 제가 굳이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침투적 사고의 내용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결정해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도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요 이제 막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더 힘들어지고 이게 이 생각과 싸우면 싸울수록 소위 말하는 이제 강박증으로 진행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침투적 사고라는 그냥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저도 예전에 실은 이 침투적 사고를 모를 때는요 솔직히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했어요. 죄책감도 들고 막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심지어 막 내가 지금 뭐 정신이 이상해지나 이런 걱정까지 했었는데 이 단어를 만나고 굉장히 이거 그냥 누구나 겪어할 수 있는 현상이구나를 알고 나서는 좀 마음이 편해졌고 굳이 막 이게 이제 일어나도 이걸 억누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하나 이런 용어와 단어를 아는 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침투적 사고라는 현상도 일어날 때마다 잘 관찰해 보시면 아마 좀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쨌든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언어로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언어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다른 코너에서 우리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란 책 같이 보고 있잖아요. 여기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우리가 언어가 갖는 힘을 잘 보여주는 예를 한번 제가 좀 하나 뽑아왔거든요. 136페이지에 있는 구절을 제가 하나 잠깐 캡처해 왔는데 자신 안에 불행이 있다면 먼저 그 불행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불행은 당신 그 자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불행이 있다라고 말하라. 그런 다음 그것을 살펴보라. 그런 다음 그것을 살펴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자세와 관계 있는데 제가 노란 형광펜으로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하지 말고 에카르톨레는 내 안에 불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느낌이 덜해서 제가 이제 원서를 좀 찾아봤거든요. 원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m unhappy 라고 There is unhappiness in me. 이게 조금 어때요? 언어와 뉘앙스, 의미의 차이가 혹시 좀 느껴지세요? 그죠? 나는 불행하다. 하고, 그죠? 내 안에 불행이 있다. 그래서 이 밑에 문장, There is unhappiness in me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unhappiness는 다른,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 안에 요로 결석이 있다. 그죠? 내 안에 지금 뭐랄까 어떤 염증이 있다 이런 거하고 문장 구조가 같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 불행은 당신 그 자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I am unhappy라고 얘기하면 내가 바로 영어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나 자신이 비동사니까요, 그죠? unhappy와 이제 동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 어릴 때 영어 배웠던 I am a boy 하고 문장 구조가 같은 거니까. 물론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명사지만, 그죠? 내가 I am unhappy라고 말하는 순간
언어에 갇히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언어의 감옥에 갇혀버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나와 불행이 한 덩어리가 돼버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에 함정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와 단어에 그 사람의 의식이 배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지금 내가 이거죠. 여기 밑에 문장은 내가 지금 뭔가 불행하다고, 뭔가 지금 내가 아주 편안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그런 느낌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 느낌, 생각, 감정은 나의 본체하고는 아까 하늘이 구름하고 그죠? 동격은 아니듯이 그냥 나에게 지금 불행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말하고 하는 것들을 연습하면 언어의 감옥에 갇히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결국은 부득이하게 우리는 모든 생각을 언어로 하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을 좀 시각화하는 도구들을 많이 써보셨으면 합니다. 어릴 때 좀 저는 싫었지만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일기를 많이 써라 이렇게 권하는 것도 우리가 기록을 하면 결국 자기 생각을 다시 이제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꼭 일기 아니라도 뭐 글로 적었더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시각화하는 도구들을 씁니다. 뭐 요즘 저는 뭐 마인드맵 이런 툴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록을 해놓고 며칠 뒤에 이제 며칠 간격으로 다시 보라고 해요. 그럼 그때의 생각과 지금 며칠 떨어진 나는 또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각화한다는 말은 조금 더 확장시키면 생각을 대상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처음 제가 제시한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제 편하신 도구를 찾아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슬라이드를 만드는 도구들도 우리가 왜 어떤 우리 시각 자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무형의 것을 그냥 이렇게 떨어져 보려면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할 수 있는 도구들 이렇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좀 점점 더 인지적 탈융합을 체화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요약하자면 생각은 선행 조건에 따라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그죠? 앞으로 이 선행 조건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만,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선행 조건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양육부터 뭐 살아온 것에 따라 너무나 큰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은 내가 이 생각을 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본질과는 좀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인지적 탈융합은 조금 다른 각도로 바꾸면 그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다. 그죠?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건 내 생각일 뿐이다. 이런 약간의 그죠? 태도를 갖는 것이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그런 연습의 저는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관찰적 자아라는 거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인지적 탈융합. 지금 이제 어떤 전체가 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인지적 탈융합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생각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지 오류라는 개념. 인지 오류는 이제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지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앞으로 단어들을 몇 개 이제 시리즈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지적 탈융합을 잘 한번 이 단어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다음 또 올라오는 영상도 조금 더 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